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부동산, 폭락 너무 싸요. 지금 매수할까요? 주식이 폭락했죠. 또한 부동산의 가격도 지금 하락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이 바닥 아닌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흔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바닥에서 잡아서 꼭지에 팔아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참 말은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바닥은 언제이고 꼭지는 또 언제일까요? 그리고 무릎은 이 투자의 시기상 언제를 말하는 거고 어깨는 또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하지 못하죠. 그렇다고 저 또한 명쾌하게 요건 여기고 저건 저거다 이렇게 저도 똑같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저희들은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동안 어떠한 공부를 했는지 또 어떠한 경험들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유추되는지 즉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는 게 맞는지 라고 그냥 우리가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무도 정답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그러한 정답을 찾아가는 확률이 좀 더 공부를 하고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은 그런 확률이 좀 증가되지 않겠어요? 이 혹자들은 지금 많이 하락했으니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 우선 무엇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공포의 주식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2018년 1월 달에 2607포인트죠. 그런데 엊그저께 최소값이 1891포인트라는 겁니다. 2600대에서 1890대까지 거의 700포인트가 이렇게 하락한 거 아닙니까? 하락률로 따지면 전고점 대비해서 약 28%나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많이도 떨어졌죠. 그나마 이건 코스피라서 양호한 거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7%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에는 3% 가까이 떨어지고 이틀 합쳐가지고 무려 10% 가까이 하락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라면 정말 참담하고 암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부동산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들이 가격 하락 중에 있죠. 수도권 모 아파트 23평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최고로 거래된 금액이 3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은 2억 6,500만 원대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 차이로 따지면 4천만 원이란 금액이 하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3억 500에서 2억 6,500만 원까지 17% 가까이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주식과 부동산이 지금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주식은 폭락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부동산은 하락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주식과 부동산이 같이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하락을 했는데 혹시 지금이 바닥인가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일단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는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아직 바닥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본다면 대외적 여건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대내적 여건이죠. 국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요. 국내 경기 또한 불황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보면 투자적 요소인데요. 먼저 주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요 앞에 보이는 화면이 미국의 다우 지수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2019년 7월 19일 날 최고점이 27,359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현재까지 다우 지수가 26,000여 포인트에 있습니다. 즉 27,359에서 26,000선이니까 다우 지수도 지금 하락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미국의 다우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이처럼 쉼없이 상승만 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쉼없이 달리면 미국 정부는 경기 가열 현상을 대비해서 금리를 인상하여 통화 조절을 좀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쪽에 돈을 가지 못하게 예금으로 가게끔 금리 정책을 금리 인상으로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오히려 낮춘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오히려 금리를 너무 낮게 낮췄다, 더 낮춰라 라고 이렇게 연준에다가 공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경제 이론하고는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이런 이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금리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현재 경기 상태가 가열이라는 거 아닙니까? 즉 미국 경제와 미국 주식시장은 10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을 이루어왔다는 거죠. 이러한 상승은 우리가 좀 흔히 볼 수가 없는 상승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경기 가열에 의한,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이제 최고점에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주식시장 또한 최고점의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하는 고점에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러한 금리 인하가 아닐까요? 즉 앞으로 미국의 주식시장 또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주가가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미국의 다우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투자적 요소를 살펴보면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상승을 했죠. 또 지방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너무 강하게 올랐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피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분양가 상한제까지 구체적으로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 또한 지금까지 볼 때, 또 앞으로 볼 때 부정적인 요소들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에 제가 간단히 답을 해드리면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좀만 더 기다리세요. 라는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경기 하락기에는 바닥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그냥 현재의 가격을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혹 가다가 반동을 줄 수도 있어요. 또 요거 싸 보이지,
싸니까 저렴하니까 매수를 해. 이렇게 유혹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유혹을 여러분들이 떨쳐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의 상승기, 주식의 상승기에는 그냥 웬만해서는 사두기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그래프를 보셔가지고 하긴 하셨잖아요.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떨어질 때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중요한 거는 쉬는 것도 투자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시장만, 주식 시장만, 부동산 시장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되기 때문이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